안녕하세요. 잡설TV 교육설전입니다. 오늘도 어느 쪽부터 갈까요?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교육의 대변자, 그리고 항상 외주를 주장하는 남자, 지식팩토리 대표이사 윤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부담 가지시고 이제 소개하세요. 네, 본교육 대표로 나온 야탁부의 김지현입니다. 네, 두 분의 싸움을 붙이고자 하는 저는 이경화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거는 과목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1학년, 특히 1학년 학생들은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까?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들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어머님들이 딱 펜을 들고 난 이걸 들어야 돼, 이걸 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과목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는데 구체적으로 한 3가지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공별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과연 따로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려면 물리는 필수다. 그리고 의대에 가려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들어야 된다. 경영 경제를 가는 친구는 학교에서 잘 열리지 않더라도 경제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카더라 통신이 되게 많거든요. 구전처럼 내려오는 거 선생님도 아시죠? 네. 구전 동요보다 더 무서운 엄마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카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로 전공별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공교육 먼저 진행하시는 게 그래요? 좋지 않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세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전공별로 권장 이수 과목 그리고 권고 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를 본다라고 하면 좀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듣는 게 좋다라는 걸 알리기는 한 건데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를 목표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엔 계열 적합성을 더 중시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전공 적합성을 더 중시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집 단위별로. 그렇게 예를 좀만 들어주세요. 계열이 중요한 학교. 예를 들면 성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계열 모집이라는 것과 학과 모집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계열 모집이라고 하는 건 계열 적합성이에요. 그리고 학과 모집이라고 하는 건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고대 같은 경우는 학과의 전공 적합성보다는 조금 계열 적합성에 조금 가깝게 평가하는 학교들이고 그리고 국숭 쪽에 해당이 되면 국민대 숭실대급만 하더라도 거기는 종합전형에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도에선 대학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약 한 절반 정도는 계열 적합성 그리고 전반 정도는 전공 적합성을 따진다라고 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대에서 교사 간담회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이 한 선생님이 하셨어요.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를 듣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 입학처 관계자분께서 그렇진 않다. 우리는 계열적 합성을 더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굳이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학교 상황에서 물리가 개설될 수도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교과 발표라든가 아니면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극복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은 다 감안하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지원이나 아니면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에 따라서 이 답변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저는 그 칼을 쓸 때 무딘 칼로도 썰리는 좀 연한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무딘 칼로는 썰리지 않은 딱딱한 재료들이 있거든요. 딱딱한 재료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스펙이 상당히 좀 많이 요구되는 이제 상위권 학교, 상위권 학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약간 좀 무른 재료들은 그래도 좀 비교적
쉽게 입학할 수 있는 내지는 경쟁이 그렇게 좀 다소 치열하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나 학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과 이제 전공 적합성에 관한 내용이 사실 전공 적합성을 달성을 하면 결국 계열 적합성은 당연하게 이제 달성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예리하게 이걸 파고들 거냐 아니면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진행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세밀하게 해서 되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부분을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얘를 갖다가 계열 적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제 학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좀 심층적으로 보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계열 적합성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애들이 포트폴리오가 비슷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게 나누는 게 전공을 나누는 계열이 이제 세 단계가 있거든요. 대중소 단계가 있고 대계열에는 한 7개 정도의 대계열이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아이들을 7개로 나눈다. 라고 할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공적 합성 자체를 가지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전공으로까지 심화 발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열적합 형태로 머물러 있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전공적 합성까지 갈 필요가 없다. 아예 준비를 안 한다. 이거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으로 해서 난이도를 올리거나 좀 더 구체화된 어떤 본인의 진로를 세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진행하는 게 낫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계열 단위로 모집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전공으로 잡아서 보낸 적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계열로 그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계열적 합성에 관한 내용만 어필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뭐 공학 계열 안에 건축학과가 있으면은 건축을 갖다 두고 파서 그렇게 진행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공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서울대는 해양과 관련된 이제 항공 그 기계 그 조선해양공학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성균관대나 이런 데는 조선해양공학과라고 대놓고 있는 학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열 모집으로 들어가서 기계공학과를 갈 거긴 한데 나는 해양 쪽에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어필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체화된 진로가 오히려 진로에 방해가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인 전공까지 진행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얼마 전에 그 뉴 학생부 종합전형 뭐 그 발표했잖아요. 6개인가 5개 대학이 같이 해서. 근데 거기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이제는 맞지 않아서 그거를 진로 역량이었나? 뭐 하여간 그런 쪽으로 바꾼다라고 그쵸. 발표된 걸로 봤는데. 근데 저는 이거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럼 말장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말장난인 게 전공적 합성이라고 부르던 걸 이름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거에서 조금 일반고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일반고가 수시 같은 경우에 6장의 카드에서 6장을 다 종합으로 쓰지 않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최근에는 또 학교장 추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공적 합성을 안 팠다라고 해서 자기가 뭔가를 쓸 수 있는 대학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학과 전공적 합성을 얘기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열 적합을 원하는 종합 전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6장의 카드를 모두 다 종합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 대표님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고에서 애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전공 적합성으로 갔을 때 들이는 시간 투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전공 적합성까지 1학년, 2학년의 시기에 그렇게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계열 적합성 수준에서 맞는 과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펼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3학년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부분 전문교과나 아니면 일반 선택에서 몇몇 과목들을 놔두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서 좀 뭔가 전공 적합성을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3학년의 전공 선택에서 과목 선택에서 그거를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일단 교과 내신 같은 게 물론 이제 대학마다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고 이제 뭐 정량적으로 평가를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당장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교과 내신을 편성하는 것 그 산출하는 기준 자체가 이 학과에서 꼭 들어야 될 내용과 듣지 않아도
뭐 크게 상관없는 그런 과목들 간의 변별력 차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고 이제 A, B, C, D, E로 이제 9단계가 5단계 평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신이 변별력이 무력화되는 거는 상당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들었냐가 오히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대학마다 이제 산출 기준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다른 산출 기준을 할 때 이 학과에서 과연 들어야 될 과목들을 과연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뭐 동국대에서 한번 깠어요. 자료를 까가지고 3명을 갖다 놓고 이제 이 학생들 어떤 스펙을 쭉 불러서 얘는 그래서 합격을 했고 얘는 그래서 불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떨어진 학생. 상당히 내신도 괜찮고 하지만 이 떨어진 학생의 과목명을 보니까 물리투가 없어요. 화생만 있고 물리투가 없는 거예요. 기계공학과인데. 기계공학. 근데 동국대는 그 전공 적합성을 강조한 학교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이고, 그러니까 학교별로 전공 적합성을 원하는 학과들에서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동대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수준에 맞는 또 다른 계열 적합성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애들이 1, 2학년 때 단계에서 난 어떤 학교만을 원해서 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상위 한 10% 내외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넓게 펼쳐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안 듣는다라고 해서 조금 뭐 지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 저는 입시를 접근할 때 사실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내신과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부분보다 조금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입시라고 하는 전략과 뭐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간다? 이러면 사실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개선을 해서 좀 더 본인이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물리투라든지 이런 부분 본인이 공대를 갈 건데 물리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물리투를 듣지 않는다.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냐면은 공대 이미 진학을 하면은 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공대 가는데 기하도 안 하고 물리투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매우 암담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일단 미리 들어가는 게 땡겨주는데 중요하지. 근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들 그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하를 듣지 않고 물리투를 듣지 않은 학생이 공대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생고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투도 안 하고 기하도 안 하면서 전혀 관심 없던 학생이 갑자기 공대를 들어와서 어떤 관심이 막 생겼다. 이렇게 믿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교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대학마다 니즈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 합성 상관없이 그냥 애들이 막 몰려든다. 어디냐? 서울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3학년 때 돼가지고 막 보고동문과, 갑자기 철학과, 미학과 뭐 이렇게 놓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누가 공부를 더 잘하고 역량이 뛰어날까 이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적합성을 상당히 좀 보는 학교 중에 하나죠.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을수록 상당히 그 비교과에 대한 내용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학 이후의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뭐 그 학교의 어떤 취향에 상관없이 교수들은 충분히 그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에서도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기계공학과 가려고 그러는데 물리투하고 기하를 안 했어요. 그러면 교수가 당연히 물어보겠죠. 넌 공대 가려고 그러는데 왜 기하하고 그걸 안 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대표님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정말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부에서 교육과정이 지금 이과 같은 경우에 2과목 다 3학년 과정이 개설이 되거든요. 그게 진로 선택 전문교과 군으로 분류가 돼서 3학년 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일반 선택까지 2학년에서 대부분 마치고 진로 선택이나 전문교과군을 대부분 3학년에 펼쳐 두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건 그 2학년까지의 내신이 어느 정도 마감된 시점에 이루어져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딱 한 학기 정도를 남기고 정말 공대를 가고 싶지만
공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투 들어가면 인원수도 일단 적을 테고 거기에서 받게 되는 성취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적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이제 전공 관련된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는 2학년 때 이미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과목 선택의 변경이 네.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변경이 가능해요. 아 진짜요? 아니 안 된다던데 야탄만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성적 자료가 네이스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면 교육청 민원도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이제 좀 세게 얘기해볼까 해서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그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뒤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자기소개서가 그나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자기소개서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스토리텔링 자체가 예전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스토리텔링 해주고 나머지 파편화된 내용들이 학생부에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학생부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학생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공부를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엮어져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3학년 때 과목을 선택을 할 때도 2학년 때 뭘 배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흐름이 보여야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지금 대표님은 학종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지금 선생님은 그냥 학종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이든 애들이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할 때 얘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열에 대한 것부터 먼저 채우고 3학년 때 되면 학종으로 그죠. 노릴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가고 아닌 애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지금 네. 대표님은 학종 중심 얘기 맞으신 거죠? 일단 아닌가? 학종이 그죠? 중심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대에서 발표하고 막 그런 것처럼 전공별로 들어야 되는 과목을 체크해서 무조건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로의 얘기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닌가요? 뭐 그렇기도 한데 네. 근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목 간 차이가 충분히 그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른 어떤 맞아요.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결국 3학년 때 내용을 채운다고 하셨는데 3학년 때는 진로 선택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ABC 평가로 현행 나오고 있고 궁극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고교학점제 이후에도 A, B, C, D, E 그런 평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평가 자체를 갖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인 것 자체가 어떤 특정 과목을 들었을 때 내신상 되게 불리함이 존재한다. 그러면 애들이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그걸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고 이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 들어갈 때도 진로 선택에서 A 나오면은요 거의 만점하고 비슷하게 접수가 돼요. 그런데 A는 많이 줘요. 네. 그러니까 A 30% 예전 같은 줘요? 경우에 그 평화제 시절에 네. 그 학교에서 술을 많이 네. 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현상이 지금 초기에 발생하고 있어요. 네. 일단 주고 보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B를 받는다는 건 입시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렇죠. 것 정도로 생각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건 심화 과목이라고 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니 심화 과목 네. 얘기는 좀 이따가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고 네. 심화 과목 얘기는 또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 계열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 안 거는 계열을 위주로 보는 계열만 보는 좀 중요하게 보는 학교들이 아까 얘기하시는 성대, 고대 이런 학교들 계열 적합형으로 뽑는 그런 학교들에선 계열만 해도 전공 적합성이 뭐 강한 생기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별 무리는 없다라는 얘기신 거고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전공 적합성을 할 수 있는 한 다 채워놓으면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유리하다. 네.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대 가려면 물리 들어야 돼요?
물리 1은 2학년 과정에서 대부분 개설될 테니까 물리 1까지는 하는 게 좋죠. 물리 네. 1까지는 2까지 물리 2는 그때 말지를 보면서 들을지 달라요? 말지를 결정하면 고3 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저는 굳이 피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그냥- 의대를 가는 경우에도 물리2를 듣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심화 과목 네.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